안녕하세요. 배제고 물리학을 맡은 홍남정입니다. 먼저 저에 대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에서 물리교육학과를 수석 졸업을 했고요. 이후에는 영재, 과거, 민사, 입시를 위한 물리를 담당을 하면서 물리학 1뿐만 아니라 물리학 2, 그리고 일반 물리학 수준까지 지도를 해왔습니다. 예, 개정 물리학의 변화 아주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중에서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하는 점 집중 이수제입니다. 원래 1년 동안에 진행되던 물리학 1이라는 과목이 이제는 반년 동안에 진행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이렇게 물리학 1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주로 1학년 1학기 때 다뤄지게 됩니다. 그리고 물리학 2라는 과목은 1년 동안에 다뤄지던 점은 똑같은데 이제 두 과목으로 쪼개지게 되었습니다. 전자기어 양자 그리고 역학과 에너지로 쪼개는 거 각각 2학년 2학기 그리고 3학년 1학기 때 다뤄지게 됩니다. 그럼 물리학 1은 1년 동안에 다루던 거리가 반년으로 압축됐네? 양이 줄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양이 늘었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리학 2의 경우 시간적인 면에서의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난이도의 차이가 있겠죠. 이전에는 절대평가였기 때문에 문제를 어렵게 내실 필요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분명히 학력평가 그리고 수능 수준의 문제들을 변형해서 출제하실 것이다 예상을 할 수가 있고 우리는 이것에 대비해 주어야 됩니다. 예, 먼저 물리학 1에서의 단원의 차이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 빨간색 단원들은 새롭게 추가된 단원입니다. 근데 전부 다 물리학 2에서 내려온 과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난이도를 높일 만한 파트가 되겠죠. 노란색 단원들은 내용들이 추가되거나 살짝 빠진 부분인데 추가된 내용들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물리 2에서 내용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추가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아이들이 시간도 짧아졌는데 양도 늘어나서 부담이 되겠구나 예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난이도부터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빨간색 체크된 부분들이 전부 어려운 단원들입니다. 이 역학은 원래 전부 어려워요. 근데 운동량과 추격량 파트만 살짝 빼놓은 이유는 개념 자체는 통합과학과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동일한 내용을 다루지만 문제의 난이도는 당연히 올라가게 되겠죠. 그리고 역학 파트가 어려운 이유가 이 소단원이 끝난다고 해서 그 소단원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다시 나오지 않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누적돼서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융합형 문제들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고 운동량과 추격량 역시 이런 융합형 문제에 사용되기 위한 파트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역학은 전부 다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거기에 평형과 안정성까지 추가가 돼서 아이들의 부담을 굉장히 가중시키게 되겠죠. 전기 파트도 특징적인데요. 여기에 쉬운 전기 파트였던 이 부분이 원래 전기의 앞부분이었다면 이게 뒤로 넘어오게 되면서 굉장히 킬러 파트에 해당하는 단원들이 3개의 앞에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학년 1학기 그리고 중간고사가 굉장히 버거워지게 되겠죠. 나머지 자세한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평형과 안정성 파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리 2에서의 킬러 파트입니다. 이 부분은 부피가 있는 물체의 운동을 다루는데 기존에는 물리학 1에서 점입자의 운동을 먼저 다루고 와서 이제 부피가 있는 물체의 운동을 다루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시각이 있는 상태에서 암흑이 있는 상태에서 부피가 있는 물체의 운동을 다루는 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 파트를 먼저 다루고 점입자의 운동에 대해서 다루다 보니까 아이들이 약간 혼란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원래도 문제의 난이도조차도 굉장히 높은 파트에 해당하는데요. 다행인 점은 그 받침점이 2개인 부분은 다루지 말라라고 교육과정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약간 난이도가 쉬운 문제들이 출제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들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되겠죠. 연력학 파트는 다행히도 조금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연력학 과정이라는 부분을 다뤘었다면 이 부분이 물리 2로 넘어가게 되었고요. 여기서는 단순히 열의 1단량이라는 물리 2의 개념이 내려오긴 했는데 굉장히 개념 수준이라서 조금 쉬울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열효율 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이 연력학 과정이 빠지면서 연력학 과정과 연계된 문제들이 다 빠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열효율 수준은 그냥 통합과학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될 것이다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전기 파트가 차이가 크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첫 번째 단원인 전기량과 전기차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기 물리 2에서의 킬러 파트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부담감이 많이 올라갔죠. 특히 2학년 1학기의 부담감 너무나 올라갈 겁니다. 이 파트가 어려운 이유는 전기를 가장한 역학 파트입니다. 전하의 운동에 대해서 다루는 파트인데요. 그래서 힘, 에너지,
거기다가 전기량과 전이차라는 새로운 개념까지 얹어지면서 이것들의 차이가 무엇인지조차 잘 잡지 못하는 친구들이 생기게 되고 각각의 역학 개념들을 합쳐서 문제의 운동을 다루다 보니까 전체적인 시각이 없는 아이들 힘들게 됩니다. 정항의 연결 그리고 축적의 파트는 개념상에서 그렇게 아주 어려운 파트는 아닌데요. 아이들이 조금 당황스러워하는 파트예요. 왜냐면 전기에 대한 안목이 조금 낮은 상태이기 때문이죠. 아이들이 교육과정상 중학교 2학년 때 전기 파트를 다루는데요. 그 중학교 2학년 때 다루는 그 회로 부분이 직렬 연결은 이런 거야, 병렬 연결은 이런 거야, 이런 개념 수준만 다루고요. 호남 연결은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복잡한 회로를 보는 안목 자체가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다양한 회로들을 보면서 이런 경우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구나, 이런 안목을 키울 필요가 있는 파트입니다. 자기 파트는 크게 변화가 없고요. 기존과 마찬가지로 전류의 자기작용이라는 단원이 킬러 파트에 해당합니다. 이 파트가 요즘에는 수능 한 16에서 20번 사이에 들어가는 단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자기유도의 경우에는 큰 차이는 없지만 거기다가 물리 최대의 상호유도라는 개념이 추가가 되는데요. 이 개념 자체는 사실은 이름만 다를 뿐이지 기존의 개념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의 난이도를 크게 올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파동 파트에서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기존의 전체 파동들의 간섭에 대해서 다루던 이 단원이 다른 파동들의 간섭 부분은 조금 빠졌고요. 빛의 간섭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 초수준의 내용이 내려오게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한 유도가 내려오게 되면서 조금 버거워할 수 있다. 다음으로 빛의 굴절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 빛의 굴절 부분은 굉장히 쉬운 파트였습니다. 처음 배울 때의 개념은 좀 생소합니다. 왜냐면 중학교 1학년 때 파동을 배우고 다시는 파동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 중학교 1학년 2학기가 아이들이 자유학기제를 했던 학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파동 개념 자체가 안 잡혀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배울 때에는 낯설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지만 굉장히 문제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파트였는데 여기 렌즈라는 개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렌즈라는 개념 자체는 어렵지 않고 상을 외우는 것 정도는 아이들도 할 수가 있지만 이 상의 위치를 계산을 하고 그리고 상의 위치를 작도를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버거워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난이도를 조금 많이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단원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도 있던 단원들이고 쉬운 부분이었는데 뒤쪽으로 옮겨온 단원입니다. 그럼 학교별로 약간 진도를 다 못 나가는 학교들이 있다면 오히려 쉬운 부분이 빠지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될 수 있겠죠. 특수상대성 이론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단원으로 보자면 살짝 어려운 편에 속하지만 역학에 비교하자면 좀 쉬운 부분이었는데 원래 역학 뒷부분에 있던 부분이 맨 끝부분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아이들이 느끼기에 약간 숨돌릴 수 있던 파트가 뒤로 넘어서 이것도 역시나 아쉽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리학 1은 학습량 많아졌습니다. 왜냐면 새로운 단원들이 많이 추가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난이도 상승했습니다. 왜냐면 물리학 2에서의 킬러 단원들이 같이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해나가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계속해서 기출을 반복해서 연습을 해야지만 될 건데요. 기존에도 물리학 1의 경우 이 근처 학교들은 대부분 기출 문제들을 반영을 하셨습니다. 고2 기출이 아니라 고3 기출이요. 그래서 수능, 모의평가, 학력평가, 그리고 수능특강까지를 대부분 이용을 해서 이 변형 문제들을 출제를 하셨기 때문에 이거에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지만 되고요. 그리고 역학 파트 같은 경우 그 물리2에서의 거치는 단원들은 그 물리2의 고3 수준의 문제들 끌고 와서 연습을 해야지만 됩니다. 전자기업 파동 같은 경우는 그 기존의 교육과정 문제들도 갖고 와야지만 되지만 약간 안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안 맞는 부분들은 살짝 문제를 제끼고 대신 7차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대체로 조금 일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끌어와서 공부를 해야지만 될 거고요. 학교별로 부교재 문제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 부교재 문제 계속해서 반복 연습을 해야지만 됩니다. 그럼 배제곱 물리학의 특징은 무엇인가 궁금하셨을 건데요. 배제곱 물리학의 특징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교재 반영 비율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수능 특강을 부교재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보시면 부교재 반영 비율이 대부분이고요. 나머지는 수능 같은 고3의 기출 문제들을 출제를 하셨는데요. 올해는 약간 특징적으로 그 수능 특강과 기출의 반영 비율을 살짝 줄이셨고요. 대신 기본 유형의 비율을 늘렸습니다. 기본 유형이라고 하면 고2 수준의 문제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 고2 수준의 문제를 다루면서 전체적인 시험의 난이도는 사실상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아이들이 좀 다루던 문제를 다루는 걸 좀 편해하잖아요. 그래서 낯선 문제를 보는 게 조금 싫었나 봐요. 그래서 이런 기본 유형에서도 오답률이 꽤 나왔고요. 혹은 시간을 많이 뺏기는 것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는 수능 특강이라는 교재가 사라지게 되었죠. 물리학인 수능 과목에서 빠지게 되면서 이 수능 특강이 사라졌기 때문에 조금 더 넓은 출제 범위를 봐야지만 되고요. 새롭게 선정하시는 부교재가 뭔지를 잘 살펴본 다음에 그 부교재 문제들을 계속해서 반복 연습하셔야지만 됩니다. 예, 이렇게 부교재를 변형을 하시는데 그 변형하시는 방식 자체는 단순했습니다. 이렇게 단순히 객관식으로 내시던 것을 기억, 니은, 디귿으로 고친다든지 이런 식의 변형을 하셨기 때문에 난이도 상에서 크게 변형하는 건 없었고 약간 문제를 암기하듯이 공부하면 대부분의 문제들은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능이나 모평의 기출 문제들은 난이도가 높은 것들만 선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2024학년도 수능 20번과 같이 이런 20번, 19번 문제만 쏙쏙 골라서 출제를 하시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험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최신 기출들 열심히 복습을 해야지만 되는데 거기에 과거 기출도 내시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의 기출도 좀 중요한 문제들을 골라서 반복 연습해야지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파동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과거의 기출들에서 좀 더 출제를 많이 하셨고요. 역학 같은 경우는 새로운 유형의 기출들을 많이 출제를 하셨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건 타학교보다 범위가 너무 많다입니다. 기존의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한다면 다른 학교들은 보통 역학과 에너지까지를 중간고사 때 다루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역학 파트를 기말고사까지 다루는데 우리 배재고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 때 10가지를 다뤄요. 그러고 나면 기말고사 때 전기까지를 다루게 되고 그리고 2학기 중간고사 때 대부분이 끝나고 이중성만 남겨놓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시간이 남으니까 다시 한번 역학을 다시 돌려서 출제를 하시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아이들 공부하기 양이 아주 많은 상태였는데 이제는 1년 동안의 거리가 반년으로 줄었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도 그렇게 압박을 줄 수 있는 양만큼씩 출제를 하실 것이다 예상이 되고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은 범위 출제하실 수 있음을 예상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역학 전범위에다가 좀 더 많은 부분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전기 파트까지도 중간고사 때 다루실 수 있다라고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배제고 물리학의 핵심은 부교재를 반복하는 것 그리고 강렬한 풀이를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부교재에서 출제 비율이 굉장히 높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반복해서 연습을 하셔야지만 되고 단순히 외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변형돼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변형된 문제들 계속해서 새로운 질문들로 다뤄보셔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수준 높은 문제들만 다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 때는 원래도 기존의 교육과정으로도 굉장히 시간이 부족한 시험이었는데 이제 거기다가 난이도가 더 높은 단원들이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시간이 아주 압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빨리 풀기 위한 과목들을 계속해서 연습하셔야지만 됩니다. 예, 제 수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3가지 물리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물리에만 사용되는 반복적인 관용 어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운동에너지가 가장 큰 지점이 어디니? 이런 것들을 운동에너지를 가지고 에너지적으로 접근을 하면 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대신 알짜 힘이 0인 곳이 어디야? 라는 원래의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을 한다면 굉장히 빠르게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관용 어구들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계속해서 익혀나가셔야지만 되고요. 두 번째, 개념의 구조화를 해야지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이 역학 파트를 가장 어려워하는 이유가 융합형 문제가 가장 많기 때문이다 라는 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융합형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 어떤 개념을 쓰는구나 이런 것들이 잘 정리되어 있어야지만 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이것들이 정리되어 있지 않은 친구들이 많고 또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한테 그래서 이런 충돌 개념을 언제 쓰는 거야? 라고 물어보면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에서는 매 순간순간 새로운 개념이 나오거나 한 개념이 끝날 때마다 이런 개념들을 배웠고 이런 때 사용을 하는 거야. 정리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굉장히 부족한 시험들이 있기 때문에 빨리 푸는 풀이 너무나 중요하겠죠. 그 빨리 푸는 풀이를 위해서는 제대로 묻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리고 계산 자체를 빠르게 간결하게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을 위한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물리에서는 어떤 양들을 비교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이런 양들을 비교하는 문제에서 똑같은
형태의식들을 반복해서 쓰는 풀이를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렇게 하면 굉장히 소모적이겠죠. 그래서 이런 풀이는 지양을 하고 일단 일반화된 식을 쓴 후 그 중에서 필요한 문자들 간의 관계만 뽑아야 됩니다. 이렇게 관계를 뽑은 뒤 그것들을 B를 이용해서 풀어나간다면 굉장히 빠른 풀이 하실 수가 있고요. 고3 수준의 문제도 이렇게 간단한 풀이로 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 교재에서는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아이들이 언제 어떤 개념을 사용해야 하는지와 각각의 유형별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정리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넣어놓았습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치고 나면 이 테스트 과정에서 오답을 하면서 실력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난주에 배운 것을 체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어디까지 해결할 수 있고 어디서부터 못했다 이걸 파악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거를 파악해서 그 뒤에 과정을 혼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돌아다니면서 이 부분이 잘 안 되는 부분 다시 한번 연결해 주고 있고요. 이렇게 실력을 향상시키고 나면 내가 제대로 새로운 문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겠죠. 그 뒷부분에는 추가 문제를 넣어놓고 실력 향상 여부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물리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드는 과목입니다. 개념을 안다고 해서 문제가 풀리지 않고요. 좋은 풀이법 빠르게 찾아지지 않습니다. 그걸 찾는 과정이 혼자서 잘 이뤄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클리닉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 이렇게 클리닉 꼼꼼하게 체크를 해가면서 아이들 일주일에 2번씩도 부르기도 하면서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를 푸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기출문제를 단순히 10점 변형한 이런 문제도 출제를 하고 그리고 새로운 질문들이 출제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있는 문제들은 추가 질문들이 나올 수 있는 예상 문제들을 저렇게 얹어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제가 배제고 수업에서 적중했던 기출의 예시인데요. 저의 주관지 속에 있던 문제 그대로 2학기 중간고사에 출제되었습니다. 예, 그럼 물리를 하다 보면 굉장히 질문이 많이 나오겠죠. 언제든지 질문하실 수가 있고 카톡으로 질문하시면 이렇게 자세히 답변 풀어서 드리기도 하고 그림 그려서 드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피드백 자세히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반응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대제곱 물리학 잘하기 위해서는 구교제의 반복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변형의 반복이어야지만 될 거고요. 그럼 충분한 변형 문제 준비되어 있고요. 충분한 변형 문제를 줄 실력 준비되어 있습니다. 믿고 따라와 주실 수 있는 대제곱 물리학 수업 당분간 수요일 6시 반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저와 함께 하시면서 최상위권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